motherfucker. 안녕하세요. 신입 유튜버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프레데터 죽음의 땅 개봉 기념으로 그동안 나왔던 프레데터 영화 순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네이버 영화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Take your time.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스트로즈 형제가 감독한 2007년작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2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의 후속작인데요. 공식 시리즈는 아니고 그 당시 잠깐 유행한 버서스 유형의 영화로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와의 크로스오버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 공개 당시부터 역사상 최악의 작품이라는 평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점수는 물론 대중들의 점수도 처참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70점? 네, 취향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형편없고 어두워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편한 장면까지 있는데 그나마 이 영화의 위기라고 한다면 에이리언이 최초로 도심에 출몰해 인간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게임 등에서만 나왔던 프레데터와 에이리언의 혼종 프레데리언이 나온다는 것도 장점이죠. 어쨌든 제가 아무리 점수를 퍼줘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네요. 결국 시리즈 최하위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2가 차지했습니다. Days ago, one of my satellites over Antarctica discovered a pyramid. 7위를 차지한 작품은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죠. 폴 앤더슨의 2004년작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엔 꽤 화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의 외계 아이돌이자 라이벌인 에이리언과 프레데터가 처음으로 맞붙는다는 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이리언이 지구에 첫 등장하는 작품이라 팬들의 기대도 컸었죠. 하지만 로튼토마토 21점, 메타크리틱 29점으로 평론가들의 점수는 2편 못지않게 낮았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왜 남극에 있죠? 왜 둘이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죠? 왜 인간하고 프레데터가 편을 먹었죠? 결국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며 그저 그런 오락영화로 남게 됐습니다. 물론 전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볼 때는 좀 욕했던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또 생각나는 살짝 청국장스러운 맛이 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괜찮은 장면도 꽤 많으니 에이리언과 프레데터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I'm in acquisitions. 6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8년에 개봉한 더 프레데터입니다. 이 작품은 아이언맨 3의 감독 셰인 블랙이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셰인 블랙은 프레데터 1편의 출연은 물론 각색에도 참여할 만큼 프레데터 시리즈를 잘 알고 있었고 연출력도 뛰어나 망해가던 프레데터 시리즈를 부활시킬 적임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네, 조졌습니다. 하마터면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없앨 뻔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1, 2편은 그냥 공식이 아니라고 퉁치며 없는 작품 취급하면 됐는데 이 영화는 공식 속편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도 안 좋지만 관객 평점까지도 정말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왓챠피디아에선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2보다도 낮은 44점을 기록하며 시리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재미도 없지만 설정 파괴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쌓아올린 프레데터 설정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프레데터를 아이언맨화 시키는 모습은 팬들을 열받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그도 욕먹었는데 전 개그는 취향이었던지라. Los Angeles, 1997. It's the hottest summer on record. 5위는 프레데터의 후속작 프레데터 2편이 차지했습니다. 5위까지 했는데도 전문가 점수가 처참하네요. 아직까지도 로튼토마토 지수 60점을 넘은 작품이 없다는 게 이 시리즈가 얼마나 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와는 다르게 대중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레터박스를 제외하면 일단 60점은 넘겨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영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영화는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로 프레데터 시리즈가 왜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전 일부러 늦게 봤었는데요. 1편의 주인공 더치 소령은 사라지고 웬 리셀 웨폰의 데니 글로버가 나와서
프레데터와 싸운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배경도 1편의 정글에서 2편은 도심으로 바뀌어 뭔가 서울지, 아니 서울 외계인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면 재밌는 작품인데, 일단 이 작품의 최대 위인은 프레데터 캐릭터를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임산부나 어린이와는 싸우지 않는 외계인. 이와 반대로 갱 다니고 경찰이고 좀 세 보인다 싶으면 죄다 골로 보내는 프레데터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가장 멋있는 프레데터를 보고 싶다면 프레데터 2편을 추천합니다. What's the last thing you remember? 2010년에 개봉한 프레데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프레데터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 점수가 좀 높아진 프레데터 영화가 나왔네요. 전문가 점수뿐만 아니라 관객 점수도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죄다 50점 후반, 60점 초반에 몰려있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무난하고 평범한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프레데터도 많이 나오고 주인공 일행도 다 전문가들이라 각자 활약을 해줘서 프레데터와 인간의 싸움도 재밌게 표현해냅니다. 문제는 이 영화가 프레데터 시리즈를 20년 만에 부활시킨 작품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1990년에 나온 2편 이후로 무려 20년 만에 속편. 그 사이에 뭐 이런 작품들이 있긴 했지만 정식 시리즈는 너무 오랜만이었고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치솟았죠. 마침 배경도 1편과 비슷한 정글이고 출연진도 괜찮아 보이고, Planet is a game preserve.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지구가 아니래요. 여긴 외계 행성이고 너흰 납치된 거래요. 게다가 프레데터끼리 싸우고 잡고 있습니다. 이 개는 또 뭔가요? 요즘 프레데터 영화 이런 설정은 흔한 거였지만 프레데터스가 처음 나온 2010년엔 프레데터가 항상 지구에서 활약했기에 이 설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완성도에도 평이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이 장면만 빼면 재밌게 봤습니다. 이건 뭐 프레데터 카리스마 어디 갔나요? Why do you want to hunt? 3위는 2022년 극장 개봉 없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프레이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도 안 했을 만큼 기대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8년 더 프레데터 이후로 프랜차이즈는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고, 프레이도 설정만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과 싸운다거나 시리즈 최초로 여성 주인공과 붙는다는 식의 뭔가 프레데터와 어울리지 않는 설정들이 많아서 또 하나의 망작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던 것이죠. 게다가 디즈니에서 만드는 첫 프레데터 영화라니 아무래도 PC한 영화가 되지 않겠냐며 팬들의 기대가 더 떨어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반전이었죠. 로튼토마토 94점, 메타크리틱 71점, 전문가 평점은 전성기 프레데터 시리즈를 뛰어넘을 만큼 좋았습니다. 단순히 PC한 영화도 아닌 게 대중들의 평도 괜찮았죠. 역시 1등 공신은 프레이의 감독 댄 트라젠버그에게 있었죠. 클로버필드 10번지의 감독인 댄 트라젠버그는 거의 한강물에 빠져가던 프레데터 시리즈를 혼자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린 수준으로 프랜차이즈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프레데터의 간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절제된 동작,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무기들, 특히 프랑스 밀렵군들과 싸우는 장면은 진짜... 물론 이렇게 강한 프레데터가 여자 주인공인 나루에게 진다는데 불만을 가진 팬들도 많았지만 싸우는 장면도 설득력 없게 그려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프레데터 시리즈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작품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We are rescue team, not assassins. Now, 프레데터의 시작을 알린 전설과 같은 작품, 존 맥티어넌 감독이 만든 프레데터가 2위입니다. 이 영화는 아쉽게도 전문가 평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고작 65점, 47점이라니. 대신 대중들의 평가는 시리즈 중 가장 높습니다. 제가 뽑은 1위 역시 프레데터죠. 일단 이 영화는 진정한 상남자의 영화입니다. 특히 초반부 게릴라 부대와 싸우는 모습까지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흘러넘치고 나도 막 아놀드, 아니 더치 소령이 되고 싶고 아무튼 화끈하게 때려부숩니다. 하지만 그랬던 상남자들이 하나둘 더한 상외계인에게 썰려나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전 아직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감정이 생생합니다. 같은 부대원들이 다 죽어나가고 결국 도망치는 더치 소령, 지금도 국룰이죠. 폭포에서 떨어져서 살아남기.
그렇게 겨우 살아남았다 싶었는데 따라오는 건 반칙 아닌가요? 요즘은 하도 충격적인 영화가 많아서 이게 뭐 그리 충격적인가 싶지만 과거엔 이 정도로 질기고 무서운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미군맨보다 센 외계인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겨?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죠.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전설의 영화 프레데터가 2위입니다.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1위는 과연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My son, tell me why we fight. 이런 영화가 있었어? 싶은 영화가 1위네요. 2025년 여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전문가 평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중들의 평가도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준수하네요. 혹시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800년대 바이킹, 에도시대의 신호비, 2차 대전의 미군이 각자 주인공으로 나와 프레데터와 싸우는 옴니버스 연작입니다. 편당 20분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 내용 전개가 매우 빠르고 거의 대부분 액션으로 채워져 있어서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전혀 다른 주인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프레데터와 싸우는 모습을 정말 재밌게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일단 애니메이션이라 실사 영화보다 액션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프레데터 시리즈를 15세 관람가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잔인함도 이 영화의 재미에 한 몫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프랜차이즈의 기틀을 완전히 다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중구난방으로 설정이 튀던 영화들을 한 곳으로 묶어서 앞으로 프레데터 시리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이 영화를 좋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영화의 감독도 프레이의 댄 트라젠버그입니다. 지금 감독이 머리채 잡아 끌고 간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어쨌든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Welcome to the most dangerous planet. 이 영화는 아직 개봉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순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평론가 점수와 대중들의 평가를 가볍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작품도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로튼 토마토 80점대 후반에 메타크리틱 점수도 70점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관객평도 좋네요. 이번에도 감독은 프레이와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의 댄 트라젠버그가 맡았습니다. 이번 편은 시리즈 중에 가장 모험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동안 맨날 적으로 나오던 프레데터가 이번엔 주연으로 나와 영화를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니 장르도 공포 액션이 아니라 모험 어드벤처 같이 변해버려서 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재밌게 봤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장르나 내용을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상부터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엘페닝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프레데터 시리즈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전 웬만한 영화는 다 재밌게 봅니다. 전 보통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걸 좋아하고 취향도 매니악해서 아무래도 제가 그냥 영화를 리뷰해봤자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론가와 대중들의 점수를 합쳐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순위를 찾아 올리려 하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